인생 공부 잘 나가는 공부방 잘공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공부방 남자아이 선생님 저 야동보다 걸렸어요 입니다. 제목이 너무 웃기다. 저희 학원에서 있었던 일이냐고요? 아유 큰일 나요. 저희 학원에서는 제가 엄청 밀착 관리하거든요. 애들을 진짜 딱 공부방이 시작이 됐다 카운트다운 딱 1시 30분부터 수업을 하는데 1시 30분 되기 전에 1시부터 저는 진짜 긴장 모드로 들어가거든요. 공부방을 16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1시가 되면 가슴이 벌렁벌렁 거리면서 긴장을 해요. 아, 오늘 또 아이들 올 시간이 됐으니까 무장을 해야지 하고 제 스스로에게 저를 무장을 시키거든요. 수업이 끝날 때까지 정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진짜 올풀 긴장 모드로 가거든요. 절대 아이들 앞에서 흐트러지는 모습 보이지 않게 해서 엄청 노력을 하고요. 자세 또한 흐트러지지 않으려고 항상 이렇게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아이들에게 수업을 하죠. 절대 아이들한테 빈틈 보여주면 안 됩니다. 왜냐면 제가 빈틈을 보여주면 아이들은 그거보다 더 업그레이드해서 빈틈을 저한테 사정없이 공격을 하기 때문에 제가 1도 빈틈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무지 많이 노력을 하고 엄청 노력을 해요. 그런 아이가 공부방에서 야동을 볼 수 있겠어요? 절대 공부방에서 야동을 못 보죠. 이른즉 이 아이가 그때가 중학교 1학년 때네요. 그 아이는 지금 다니지는 않거든요. 그때 그 아이가 중1인데 이 아이가 하루는 수업이 4시 반부터 중학생들 수업을 시작해요. 4시 반부터 수업을 시작하고 늦으면 학교가 늦게 끝나면 5시까지는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4시 반에서 5시까지는 애가 와서 자기가 수업하기 전에 자기가 해야 할 거를 합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수업을 들어가기 전에 단어 외워서 단어 시험 먼저 봐야 하고요. 그리고 친구와 바꿔서 채점해야 하고요. 틀린 거 당연히 10번씩 써야 되죠. 그리고 자기가 풀어온 뭐 독해집이라든지 이런 문법서라든지 이런 거 채점을 짝꿍이랑 바꿔서 채점을 하거든요. 그걸 다 했을 때 저한테 수업을 본격적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5시가 됐는데도 오지도 않고요. 6시가 됐는데도 아이가 오지 않는 거예요. 한 6시 반에 온 거예요. 아니 7시 반에 수업을 마무리를 하는데 아이가 6시 반에 온 거예요. 당연히 머리가 획 돌죠. 너 왜 늦었어? 감정을 최대한 절제하고 너 왜 늦었어? 무슨 일이 있었어? 이제 이렇게 물어보죠. 그랬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선생님 저 오늘 남아서 반성문 쓰느라고 늦었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반성문 썼는데? 그랬더니 학교 컴퓨터 시간에 야동 보다가 걸렸다는 거예요. 야동 프로그램을 어디서 알고 그걸 야동 프로그램을 깔고 봤어? 라고 이제 얘기를 했더니 아니요 제가 깐 게 아니고요. 내 앞타임에 선배가 그 야동을 보고 깔아놨는데 선배가 가면서 내가 좋은 거 깔아놨으니까 한번 봐라 라고 이제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 아이가 호기심에 그 야동을 본 거예요. 근데 왜 학교에서는 컴퓨터를 이렇게 컴퓨터 앞에가 이렇게 있고 내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컴퓨터를. 그러니까 앞에서 선생님이 수업을 하면 내가 컴퓨터 뭐를 보는지 선생님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렇게 하는 척 하면서 야동을 보다가 선생님이 훅 와가지고 그 야동 보는 걸 들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성문도 쓰고 내일 엄마가 학교로 와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웃었어요. 여러분들 이런 경험 있으세요? 아유, 내가 진짜 아들을 키웠으니 망정이지. 아들 둘을 키우다 보니까 저도 이런 걸 항상 대비를 했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야동을 볼 때 어떡하지? 우리 아이들이 갑자기 몽정이 오게 되면 나는 그때 어떻게 처신을 하고 아이한테 어떻게 말해줘야 되지? 우리 아이가 내가 생각하지도 않은 그런 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나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지? 라고 무지 고민을 하면서 우리 아이 커갈 때 제가 그거에 대해서 미리 공부하고 미리 연구하고 미리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 아이는 그런 일은 별로 없었는데 아니 그런 일은 없었죠. 그런 일은 없었는데 이 아이한테 딱 닥친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미리 예전에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다라면 그 상황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미리 생각하지 않고 미리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았더라면 이 아이의 질문을 무지 당황했을 것 같아요. 이 아이가 하는 말에 내가 무지 이 아이를 색안경을 끼고 이 아이를 봤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남자들이 커가는 과정이고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남자아이를 키워보고 성에 대해서 공부해보고 이러보다 보니까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없어요. 다행이죠. 미리 생각하고 미리 준비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아이한테 물어봤죠. 너 야동을 처음 본 적이 언제야? 라고 물어봤는데 이 아이가 정말 쇼킹한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요, 제가 5학년 때 친구가 좋은 거 있다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그렇게 모여서 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와, 정말 빠르죠, 요즘 애들. 우리 때는 막 20살, 25살에 했던 거를 이 아이들은 고등학생이 옛날에 하더니 이제 이번에는 이 아이들이 5학년 때부터 이제 야동을 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뭘 알고 보겠습니까? 어디서 뭔가를 듣고 하겠습니까? 어디서 올바른 성경을 받고 이 5학년에서 그 야동 포르노를 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그래서 친구들이랑 5학년 때 야동 보니까 재밌었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재미는 없는데요. 애들이 자꾸 같이 보자 해서요. 같이 봤어요. 그래, 그럼 자주 봤겠구나. 그랬더니 아무 말 안 하면서 이 아이가 귀가 빨개지는 거예요. 그때 여학생이 없어서 정말 다행이지. 여의들 정말 다 가고 한 7시 되니까 애들이 다 가고 없었어요. 남자애들만 몇 명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잘 됐다. 여학생도 없겠다. 남학생들만 있으니까 한번 우리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굴이 귀가 이 얘기를 하니까 정말 얼굴이며 귀며 온 얼굴이 정말 술 마신 사람처럼 빨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한테 얘기했죠. 아이, 벌써 상상하고 그래. 상상하니까 얼굴이 빨개지지. 귀까지 빨개지네. 하니까 이제 공부방에 있는 남자들 진짜 다 뻥 터진 거예요. 웃는 거죠. 괜찮아. 자연스러운 거야. 뭐 야동 보는 게 나쁜 거는 아니지. 호기심에 볼 수 있지. 그런데 5학년이면 좀 빠르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걸 봤으니 너무 빨리 봤네. 천천히 봐도 될 거를 미리 했네. 뭐 좋은 거라고 미리 했니?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아이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 잘공아.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언젠가는 호기심에 볼 수도 있고 주변의 권유로 할 수도 있어. 그런데 그건 현실이 아니야. 현실하고 그 이상하고 구별하면서 볼 줄 알아야 돼. 자, 네가 호기심에 봤어. 그렇지만 이거를 실전으로 몸으로 뛰면 안 돼. 애들 데리고 참 별 얘기를 다 했죠. 근데 그 얘기 누가 해주겠어요. 언젠가 누군가가 어른이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아이한테 얘기했죠. 그래, 호기심에 보고 친구랑 같이 볼 수는 있지만 이거는 현실이 아니야. 이상이야. 네가 생각하고 꿈꿔오는 거고 네가 그냥 바라보는 거지. 그런데 이거를 네가 직접 현실 속에서 실험하거나 실행에 옮기면 안 돼. 그걸 분별하고 야동을 봤으면 좋겠어. 그리고 야동을 많이 보면 키가 안 커. 그리고 잘 자랄 수가 없고 자꾸 딴 생각이 나. 그리고 네가 수업을 하다 보고 생활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이 뭔 한마디를 던지면 그 한마디가 아무것도 아닌데 괜히 이 한마디가 그 내가 봤던 그 야동과 연상이 되면서 그 장면이 막 머릿속에 떠오르거든. 그랬더니 아이가 갑자기 이러면서 귀까지 빨개지는 거예요. 너도 경험해 봤구나? 그래, 봐봐. 야동을 너무 많이 보면 내 뇌가 잠재의식 속에 있다가 모든 거를 다 그거하고 연관을 시키거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한 말을 그 야동하고 관련된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네가 봤던 영상이 막 떠오르면서 이 머릿속에 파노라마처럼 그 영상이 막 지나가는 거지. 그래서 얘하고 매치를 시키면서 이거를 현실 속에서 실천해 봐가지고 잘못된 인생을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네가 영상을 호기심에 야동을 많이 보는 것도 절제해야 되고 그거를 현실과 다르다라는 걸 인지를 해야 돼. 네가 현실 속에서 사랑을 할 때는 정말 소중한 사람과 정말 내가 지켜주고 싶은 사람하고 사랑을 해야 되지. 네가 이걸 실험 삼아서 호기심에 이런 걸 하면 절대 안 돼. 책임지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 니네가 지금 시기적으로 그런 것 같은데 항상 손을 깨끗이 씻어라. 그리고 혹시 자다가 몽정을 하거든 당황해 하지 않아도 돼.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러니 그걸 만약에 몽정을 하더라도 옷을 깨끗하게 갈아입고, 청결하게 속옷을 항상 갈아입고, 손을 항상 깨끗이 씻고 휴지를 항상 가까이 둬서 잘 닦아라 라고 얘기를 해준 거죠. 그랬더니 이제 아이가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영어 수업이 아니라 성교육 했네, 성교육. 아이가 이제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선생님, 선생님도 야동 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물어보면 선생님 당황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아이가 선생님도 야동 봤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응, 그래, 봤지. 언제 봤어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선생님 대학교 3학년 때 본 것 같아. 내가 보려고 본 게 아니라 선생님은 미대를 다녔거든. 그러다 보니 작업실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그림을 그리다 보면 날 셀 경우가 굉장히 많아. 꼬박 날을 세서 그림을 그리거든. 그런데 우리 학과에 있는 선배들이랑 후배들이랑 같이 한 동네에 작업실이 많이 모여 있었어. 그런데 내가 여기서 그림을 그리면서 날을 세면서 작업을 하다가 새벽 한 4, 5시 되니까 잠이 와서 이쪽 선배의 작업실로 놀러를 갔는데 이 선배가 야동을 보고 있더라고. 그런데 이 선배가 나이가 많은지라 복학생이었거든. 나이가 많은지라 이 야동을 보면서 나보고 물어보더라. 야, 잘공아, 이리 와서 나랑 같이 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근데 내가 그 상황에서 어머, 어떡해, 더러워 이랬으면 그 선배는 굉장히 재밌었겠지. 근데 당황하지 않고 내가 옆에서 보면서 아유, 재미없네. 선배는 이거 실전해? 실전하지 마라. 이런 거 좋은 것만 보고 다녔으면 좋겠네. 라고 이제 이렇게 오니까 선배가 당황을 하더라고. 그래서 다음부터는 다음에 나를 만나더라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더라. 나도 봤지. 그런데 한 번 봤지만 나는 별로 그게 건전한 것 같지 않고 그게 보기가 아름답지 않아서 한 번 그때 보고 안 봤어. 네가 야동을 보고 포르노를 봤을 때 네가 건전하다고 생각하고 올바르다고 생각을 한다면 볼 수도 있겠지만 네가 그걸 봤을 때 판단해 봐라. 이게 건전한지, 이게 아름다운지, 이게 현실 속에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라. 그건 이상일 거고, 그런 걸 선호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각색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현실적이지 않아 라고 얘기를 했어요. 남자애들은 호기심에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볼 수 있지만 잘 분별해 보도록 해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그때 마침 저희 남편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수업하고 있는 아이가 지나가는 남편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아저씨! 그러니까 우리 남편 지나 깜짝 놀란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아저씨도 야동 봐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도 봤지. 어때요? 그건 몇 번 보다 보면 재미없어. 그래. 너도 살아보면 알게 될 거야. 그런데 그거 볼 때는 생각을 하고 무조건 그거에 대해서 선호하고 맹신하지 말고 그거를 보면서 잘 생각하고 분별하면서 봐라. 호기심에 볼 수는 있지만 자주 보는 건 좋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하고 똑같은 말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본의 아니게 그 영어 수업이 아닌 성교육으로 서로 생활 속에 있었던 얘기를 하면서 수업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종종 있더라고요. 아이들 어느 정도 사춘기가 되면 이 핸드폰으로 몰래 이불 속에서 이 야동본이라고 나를 새는 거예요. 그럼 애가 딱 오면, 공부하러 오면 애가 혈색이 달라요. 얼굴 색이 다르죠. 그래서 내가 그 아이한테 물어보죠. 너 어제도 밤에 야동 봤어? 이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러니까 그 아이, 아니요, 이제 야동 끊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선생님 수업하실 때 이런 아이 없으셨나요? 저는 선생님들도 간접 경험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선생님이 미리 생각하고 있고 미리 준비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미리 답을 찾아 놓는다면 아이들 수업하러 오는 아이들이 정말 다양하잖아요. 그 아이들에 맞춰서 제가 피드백을 해줄 수도 있고 아이들을 잘 리드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자, 오늘은 좀 공부방에 있었던
저런 에피소드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선생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오늘은 웃자고 한 얘기였습니다. 그 아이가 여기를 지금 다니지는 않지만 생각나네요. 엉뚱하면서 좀 엉뚱하고 순진한 애들이 좀 그렇게 좀 짓을 하더라고. 엉뚱하고 순진하게 생겼는데 딴짓하고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당황하지 않고 여러분 적재적소 생활에 대해서 아이들을 잘 리드하시길 믿고, 자, 오늘 또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서 열심히 고군분투 하시고 오늘 하루 열심히 사시는 선생님을 응원하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화이팅! 잘하는 공부, 잘 나가는 공부방 잘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